산과 염기 하이탑 화학 1의 2권의 122쪽입니다. 122쪽 산과 염기. 자, 산과 염기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자들이 이제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염기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산과 염기의 정의는 외우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은 수용액에서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염산 이거는 원래 기체거든요. 근데 이거 물에 녹이면 얘가 이렇게 헤어져요. 이렇게 HCl 이렇게.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죠. 황산은 H를 원래는 두 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산도 H 플러스를 내놓습니다.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랑 탄산도 원래 두 개 내놓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 내놓는 거는 잘하는데 두 개째부터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게 만약에 두 개를 다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세트산에서는 H 플러스랑 CH3, 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온화 합니다. 자, 아무튼 H 플러스를 공통적으로 내놓으면 H 플러스가 녹아 있을 때 그 물질이 갖는 성질, 공통적인 성질, 이거를 산성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는데 뭐 아세트산 이런 게 신맛이 나요. 이게 식초 주성분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 맛볼 수가 없지만 아무튼 신맛이 나는 게 많아요. 식초나 과일 이런 신맛을 내는 것들은 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치도 뭐 어떤 젖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요구르트 여기 써있네요. 김치나 요구르트 이런 걸 락트산, 젖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도에는 타타르산, 주석산, 구연산 요거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도 신맛이 납니다. 어떤 뭐 개미를 먹는 여자가 있는데 개미를 막 주워 먹어요. 근데 신맛이 난다고 하더라고. 왜 개미도 신맛이 난다. 왜 그러냐면 개미가 가지고 있는 개미산, 포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속과 반응했을 때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등 요런 애들은 사실 전자를 잘 내놓는 물질들입니다. 금속이 모두 다 반응하는 건 아니고 금속이 구리, 은, 수은, 은, 백금, 금 이런 애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애는. 근데 요런 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이런 거는 산과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전자를 잘 내놔요. 그러니까 이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얘가 헤어져 있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있을 거잖아. 얘가 전자가 부족하지. 얘한테 주는 거야 전자를. 근데 전자 하나만 주면은 얘가 안정한 원소가 안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H2 형태로 있어야지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주는 애고 그러면은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실 물에 녹아 있죠. 이거는 결합한 형태로 표현을 했을 뿐 물속에서는 사실은 염화 마그네슘은 이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제 이런 염산에다가 집어넣었어. 염산이라고 할게. 염산 맞네. 염화 이온 있네. 그럼 전자를 두 개를 내놓고 이건 수소 기체가 날아가는 거고요. 수소 기체가 날아가고 마그네슘은 얘네요. 얘는 Mg 2가 플러스가 돼서 이온화돼서 물에 녹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 뭐 리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그네슘이 녹아요. 마그네슘이 녹아 이렇게 쓱 녹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과는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내놓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자, 탄산염과의 반응. 탄산염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탄산인데 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되어 있는 거를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에 있는 염을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 탄산염. 대표적으로 이제 탄산칼슘이나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거는 탄산이 들어가 있는 염 형태야. 염 형태. 염이라고 하는 거 뒤에도 나올 텐데 산염기 반응했을 때 물이 나오고
다른 애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를 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산성 성분하고 반응했을 때, 자, 잘 봐요. 여기는 이제 CO3인데 여기 산소를 하나를 줘. 산소를 H2랑 산소가 결합해. 그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 근데 CO3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CO2죠. 이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머지는 이제 칼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 칼슘. 물론 이제 이것도 물에 녹아 있습니다. 염화 칼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가 발생하죠. 달걀 껍데기나 아니면 뭐 석회석이나 대리석 이런 거 산성 물질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놓고 나머지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으니까, 이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온 거죠, 이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산성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지시약의 변화, 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시약이 변합니다. 산의 종류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염산이건 아세트산이건 황산이건 질산이건 다 메틸오렌지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BTB 용액은 노란색, 페놀프탈레인은 무색,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산이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의 이온화, 산의 이온화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소이온이죠. 산의 공통성은 얘 때문에 발생하고, 근데 이런 산들이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산의 특이성은 산이 가지고 있는 음이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죠. 이건 수소이온 양이온이죠. 산의 양이온 때문에는 공통적인 성질, 음이온 때문에는 특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산성을 나타내지 않는 애들, H를 포함하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메테인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에너지가 높아야지 뭐 어떤 반응을 하는 거고, 이건 H가 있어도 그냥 중성입니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테인도 마찬가지, 에테인도 마찬가지고, 메테인, 에테인. 특히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염기성에 더 속는데, 이거는 이제 메탄올이나 에탄올,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거는 염기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에요. 둘 다 중성이에요, 중성. 이런 건 OH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져, 이게. 아무튼 이런 애는 산성 염기성 아니다. 자, 산의 세기를 이온화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이온화를 하느냐, 이온화되는 정도입니다. 이온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HCl 이런 거는 거의 100개 다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넣으면 거의 한 90개?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다 헤어져요. 다, 거의 다. 근데 아세트산 이런 거는, 자, 이 전 시간에 이제 역반응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는 역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뭐 한 3%, 1.3%? 뭐 그 정도밖에는 안 헤어져요. 그래서 이런 애는 거의 다 헤어지는 애는 강산이 되는 거고, 이온화도가 높은 거죠. 이온화도가 작은 애는 이건 약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산, 약산은 이온화되는 정도, H 플러스의 농도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염산이나 이런 거는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염산은 원래 염화수소가 기체인데 이거를 물에 녹인 거고, 한 35% 정도 녹아 있어요. 원래 진한 염산이. 진한 염산은 이거를 또 물키는 거야. 이거를 또 물키면 묽은 염산이 되는 거고, 자, 염화수소 기체는 암모니아 기체와 만나면 염화 암모늄이라고 해서 흰색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뭐 그런 반응을 해요. 황산은 H2SO4고, 이거는 원래부터 액체야. 원래 액체야. 물에 녹일 필요 없이 액체인데, 그냥 물에 안 녹여 놓으면 진한 황산이라고 해요. 물에 안 녹여 놓으면. 이거는 특이하게 이거 엄청 위험한 거긴 한데 수분이 없어서
이온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상하죠. 산성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못한다. 진한 황산은. 근데 그렇다라고 안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진한 황산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반응 엄청 합니다. 이 진한 황산이 물을 흡수하는 반응을 하는데 설탕이 원래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진한 황산이 이 물을 흡수해요. 흡수. 그럼 뭐만 남죠? 탄소만 남아. 탄소. 탄소가 이렇게 설탕에다 진한 황산 부으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탄소만 남아가지고. 이게 탈수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탈수 작용해서 하여튼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거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질산. 질산은 HNO3인데 질산은 자, 얘 특징은 빛에 약해. 빛에 의해 분해가 돼. 빛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뭐 열에 의해서도 분해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특히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돼요. 갈색병에 보관해야 된다. 빛을 차단하는 거죠. 갈색병이. 이런 거는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산과 약산.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이온화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 강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온화도가 지금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얘만 이제 헤어진 거예요. 얘만. 이런 건 약산이 되고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실제로 식초 이런 거 먹잖아. 탄산 이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아세트산 녹아있는 게 식초인데 이거나 인산이나 탄산 이런 거는 이온화를 적게 하고 수소 이온을 적게 내놓는 산입니다. 강산은 이제 HCl, H2SO4, 황산, 질산 등이 있고 이거는 조금만 녹아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거는 H+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살에 닿거나 이러면은 막 내 전자를 막 뺏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결합을 화학 결합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수소기체가 막 안정한 물질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얘는. 자, 여기 아세트산 이런 거는 이제 식초의 주성분, 탄산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탄산음료 이런 데 만드는 데 쓰이죠. 전해질의 이온화도. 그러니까 강산은 이온화를 많이 해. 강산은 이온화를 많이 해. 그러면은 얘가 강산이고 전기 전도성도 높죠. 약산은 이온화도가 조금만 됩니다. 이온화를 조금만 합니다. 자, 산의 세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의 세기는 결국에는 사실 H+의 농도입니다. H+의 농도. 이렇게 쓰면 원래 몰농도를 의미하는데 몰농도. 그러니까 산에 쐬려면 H+가 많으면 돼요. 농도가 높으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류를 비교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강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밝은 겁니다. 이거 약한 거고. 왜냐면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는 정도도 되게 빠르게 반응하죠. 강산을 마그네슘 조각에 넣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했죠. 막 발생해. 근데 이거는 조금만 발생한 거죠. 약산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자, 염기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럼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수산화이온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금속 물질들이 이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 물질들이. 이런 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기 쉽죠. 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OH-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가 플러스에서.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OH-가 써 있는데 뭐 이런 에탄올 이런 거는 이게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OH는 사실 탄소에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탄소에. 그러니까 탄소 산소 공유 결합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튼 얘는 뭐야? 중성이다. 중성. 얘는 염기성 아니다. 자, 염기는 쓴맛이 나는 게 맞습니다. 쓴맛. 뭐 비누나 뭐 이런 거 쓴맛 나오고, 뭐 식물 태운 재 같은 거 맛보면 또 쓴맛 나고, 탄산수소 나트륨도 쓴맛 납니다. 이게 소다인데 소다. 쓴맛 납니다. 그리고 촉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내 단백질이 사실은 녹아가지고 내 피부가 녹아가지고 어저께 선생님
화장실 청소하는 그 액을 어떻게 따르다가 손에 묻었어. 근데 엄청 미끈미끈해. 빨리빨리 씻었는데 그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근데 이게 강염기는 유리 표면도 녹여요. 유리 표면. 유리가 약간 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표면도 녹입니다. 예전에 이제 실험실에 있을 때 이거를 실험 도구가 더러워지면 강염기에 담궈놔요. 그러면 깨끗해져.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유리 표면을 녹여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잘못 만지다가 이제 손에 지문도 녹고 이러는데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있죠. 있다. 근데 이거는 산도 있는 거고 염기도 있는 거다. 전기전도성은. 자, 그 다음에 지시학의 변화.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고요. 메틸오렌지는 노란색, BT비용액은 파란색, 페노프탈레는 붉은색. 이건 다 외울 수밖에 없는데, 자, BT비용액은 이제 노초파로 변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노초파로. 빨주노초파는 뭐에서 노초파. 이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는 붉은색이었고요. 중성까지도 사실 붉은색이에요. 산성 중성일 때 붉은색이고 염기성이 되면 노란색. 자, 페노프탈레는 산성 중성까지 무색이에요. 무색.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 아, 이거 잘못 알려줬다. 이거는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만 붉은색이고 원래 사실은 중성까지도 노란색이에요. 이거는 그러긴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무튼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인 거는 맞으니까 외우긴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염기들의 성질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NaOH인데 얘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스스로 녹아요. 이런 걸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녹습니다. 이렇게. 수산화칼륨은 자, 수산화나트륨보다는 값이 비싸서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 소금 같은 거를 전기 분해하잖아. 소금물을 뭐 이런 거를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되게 많으니까 수산화나트륨이 더 얻기 쉽다 이거죠. 아무튼 이거는 물비누나 알칼리 전지, 건전지, 흡습제 이런 데 쓰인다. 수산화칼슘은 자, 산화칼슘을 물을 녹이면 여기에 이제 CaO가 산화칼슘인데 얘를 물에 녹여. 그러면 여기 H 2개 있고 산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되겠죠?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은 자, 이게 얘를 물에 녹인 애를 석회수라고 해요. 석회수. 얘를 물에 녹인 애 석회수. 얘가 특징이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얘가 앙금이기 때문에 흰색 앙금이기 때문에 뿌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산화탄소 검출한 때 쓰인다. 이런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쓰인다. 자, 염기의 이온화. 염기는 이온화를 하면, 그러니까 염기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이온화를 할 텐데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염기의 공통성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염기들이 성질이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런 이유는 염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 때문에 특이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염기성 나타나지 않는 물질, 에탄올 이런 거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염기가 아닙니다. 암모니아는 특이하게 여기 OH가 없어요. 없는데 수용액이 되면 얘가 나와. 근데 그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 이온을 얘가 가져가 이렇게. 얘가 수소 떨어지고 나면 뭐가 남냐면 OH-가 남아요. 이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죠. 암모늄 이온과 OH-가 생겨. 근데 얘는 알고 보면은 암모니아가 떨어뜨린 건 아니고 물에서부터 분리돼서 수산화 이온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암모니아 수도,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암모니아 수도, 이런 거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수도 염기성이다. 예, 왜냐면 OH-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강산 강염기, 예, 강산 강염기 뭐 이런 거는 다 이온화도가 높은 거야. 그림을 잘 보시면. 근데 이온화도가 작은 애는 약염기가 되는 거죠. 예, 약염기에는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 등이 있고, 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이런 애들은 강염기. 아까 전에 산도 다시 한번 체크하면, 자, 강산은 염산, 질산, 황산 이런 애들이고요. 자, 강산은. 근데 약산은 탄산이나 아세트산이나 인산. 아까 얘기했구나. 약산입니다, 약산. 약산을 외우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면 강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닌가? 하여튼 약염기는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다. 예, 나머지는 강염기이다. 예,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도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 세기도 산이랑 똑같이 전류의 세기도 강염기가 전류가 잘 흐르죠. 이온화를 많이 했으니까. 약염기는 적게 흐릅니다. 됐지요? 자, 산과 염기의 정의. 산과 염기의 정의. 아까 정의를 내렸는데 못하러 또 이렇게 써져 있냐면, 그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정의를 내릴 때, 아레니우스가 아레니우스도 이 사람인데 노벨상 탄 사람인데, 처음에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거, 아레니우스.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놓으면은 산이라고 부르자 아레니우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하자. 예,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이 둘은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면 수용액에서만 산염기를 일단 구별할 수가 있고, 특히 암모니아 같은 애는 정의대로 하자면 수용액에서 염기성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얘가 OH-를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 걔가 내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염기 정의를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는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두 명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 사람들은 정의를 다시 내리는데, 양성자를 주고받는 걸로 좀 넓히자. 개념을 넓히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에서 산은 양성자를 내놓는 분자 또는 이온. 양성자가 H 플러스입니다. 근데 H 플러스가 왜 양성자냐면, 원래 H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전자가 떨어지면은 양성자만 있잖아요. 얘가 H 플러스가 양성자야.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분자나 이온, 양성자 받게라고 정의합니다. 산은 양성자 주게, 염기는 양성자 받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봐봐요. 염화수소는 원래 기체야, 기체. 얘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일 때 실제로 H 플러스가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죠. 얘가 지금 전자가 아예 없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물하고 이 염화수소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H 플러스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H 플러스 주는 애니까, H 플러스 주는 애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야. 산. 얘는 H 플러스를 받았지. 염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물이 염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로는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은 아니에요.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은 아닌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염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실제 존재는 이렇게 합니다. 물속에서. 이거를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 이건 염화 이온이죠. 근데 이걸 역반응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역반응이죠. 역반응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애가 1로 줘야 돼. 여기 있는 애를 줘야 돼. 그러니까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산이 되는 거야, 산. 그러니까 염기로 작용했던 애가 역반응할 때는 산이 되는 거야. 산으로 작용했던 애죠. 산으로 작용했던 애가 거꾸로 갈 때는 양성자를 받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죠. 헷갈리죠? 이걸 뭐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요 둘을 이제 서로 짝산 짝염기라고 합니다. 자, 암모니아가 물에 녹는 반응에서도 암모니아를 이제 염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암모니아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얘가 H+를 받아요. 그러면 H+ 받으니까 양성자를 받으니까 염기. 양성자를 주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산. 그래서 요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가 산, 얘가 염기인데,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얘가 H+를 줘야지 얘가 물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산이 되는 건지. 역반응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서는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습니다. 반응에서 살펴보는 거긴 하고요.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은 염기로 작용한 건데 아래에 있는 물은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물의 특징인데, 물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서 산염기 둘 다 작용할 수가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은 H+를 주기도 하고 요 비공유 전자쌍에서 H+를 받을 수도 있어요. H+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탄산수소 이온인데, 황산수소 이온, 이거는 이제 원래는 두 개 붙어 있었던 애인데 하나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지금. 이것도 인산 이수소 이온 이렇게 불러야겠네. 인산수소 이온. 자, 아무튼 이런 애들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서는 양쪽성 물질이 있습니다. 자, 짝산과 짝염기 관계. 산으로 작용하던 애가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H+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나 이게? 정반응일 때는 산이었는데 역반응으로 돌아올 때는 염기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정반응일 땐 산이고 정반응일 때 염기인데 역반응이 됐을 때는 얘가 줘야 되잖아.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야. 근데 이렇게구나. 요렇게 둘이 짝산 짝염기고 요렇게는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정반응이 갈 때는 H+를 얘가 받아. H+ 받기에는 염기입니다. 받기에는 H+를 줘. 그러니까 산이야, 산. 정반응으로 갈 때는 얘가 줘. 주는 애가 산, 받는 애가 염기. 그런 걸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한다.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자, HCl이 엄청 강산이에요, 강산이면 요렇게는 잘 가는데 요렇게는 잘 못 가. 그러니까 얘가 짝산이 강산이면 이거에 대한 짝염기는 약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옆에 써 있는 겁니다. 짝산 짝염기에서 산성이 매우 센 애야. 그거에 대한 짝염기는 되게 약한 거죠. 잘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은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작용하려면 떨어뜨릴 수 있는 수소가 존재해야 돼. 근데 받으려면은 뭐가 받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받는 거예요. H+를.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1개. 자,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는 일단은 수용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거,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H 플러스 주고받는 거. 자,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루이스 산염기 정의가 나와요. 밑에 나와있네요. 루이스 산염기 정의는 꼭 H 플러스를 주고받지 않아도 전자쌍만 주고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꽤 나오려나? 하여튼 전자쌍만 주고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정의여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전자쌍만 주고받아도 산염기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책에 나오긴 하네요. 뭐 산플로리나 붕소 이런 게 있고 암모니아가 있다. 잘 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사실 얘가 이렇게 주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주면서. 좀 쉬운 걸로 하자.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이 수소랑 반응을 하는데 수소 이온이랑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줘요. 얘는 주는 애를 이제 염기라고 염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죠. 그러면 얘가 산이 되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 전자쌍을 주면 염기고 받으면 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배위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줍니다. 왜 주냐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6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얘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줘. 주면은 결합을 해. 이렇게 뭐 요런 애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반응이 일어날 때 H 플러스 주는 애로 작용한 애를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H 플러스를 받는 애를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요 과정에서는 루이스 정의죠. 루이스 정의. 루이스 정의가 되는데 루이스 정의까지는 잘 안 나오고 하여튼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까지는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루이스 정의가 확장이 된 거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는 어차피 맞아. 근데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서 전자쌍을 주는 걸로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서는 염기였는데 그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서는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 이럴 만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H 플러스를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산염기로 작용하는 애들을 이제 정의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특징 얘는 양성자를 내놓는 거는 괜찮고 그냥 꼭 안 내놔도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 우리가 산염기 정의로 정의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 요거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럼 주니까 염기, 받으니까 산.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물은 그냥 냅두면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온화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의 특징인데 물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장이 있어서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로 할게요. 얘를 이렇게 줘요. 얘를 이렇게 H 플러스를. 그럼 얘가 산이 되는 거고 얘는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온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되는 건 아니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되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가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되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왜냐면 당연합니다. 주는 만큼 얘는 받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둘 다 몰농도가 됩니다. 자, 이온화 상수. 이온화 상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가르쳐주기는 좀 힘들고 pH만 그냥 해야 되나? 이온화 상수는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를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특정 온도에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상수값으로. 특정 온도에서 25도씨면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근데 kW 값은 뭐냐? 이온화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의 곱을 말합니다. 얘가 이온화 상수야. 이온화 상수. 어렵죠? 하여튼 자, 이렇게 자동 이온화를 하는데 보통은 얘가 25도씨에서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라고 하면 안 된다. 10의 14승이 이게 어떤 상수값이 되는 거예요. 상수값. 근데 만약에 H 플러스가 많아진다 얘가, 그럼 이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많아지면 얘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하는데, 하여튼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요거만 할게. H 플러스 농도가 더 많으면 산성 용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 똑같으면 중성이고요.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염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 지수. 원래 수소이온의 농도로도 산성 염기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거를 그냥 어떤 자연수나 뭐 이게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좀 쉽게. 자연수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쉽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H라는 값으로 나타내요. 로그 이런 거 잘 안 배운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pH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 pH라고 하는 걸로. pH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pH는 조금만 이따 하자.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그래서 137쪽 한번 봐주시고요. 133쪽? 133쪽 먼저 봐야겠다. 133쪽에 예제 보시면 반응을 보는 겁니다. 반응을 할 때 요렇게 되려면 H 플러스를 얘가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를 주니까 얘가 브레인스테드 롤이 사는 HCl이 되는 거고, 염기는 H2O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응에서야, 이 반응에서. 그 다음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역반응할 때는 얘가 이렇게 줘야 돼. 얘가 줘야 돼. 역반응할 때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 되고, 얘가 받죠? 염기는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거는 HCl이 요렇게 산이었던 애가 염기로 작용하는 애가 됐어. 그래서 HCl과 Cl 마이너스가 짝산 짝염기가 되는 거고, 얘는 원래는 염기였는데 반대로 반응할 때는 산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H2O와 H3O 플러스는 짝산 짝염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 H 플러스를 주죠. 이렇게 정반응을 하려면 얘는 염기, 아니네, 얘가 염기죠. 얘가 산. 근데 역반응할 때는 얘가 줘요. 얘가 산, 얘가 염기. 산염기 구분했고, 짝산 짝염기 관계, 얘랑 짝산 짝염기, NH3랑 NH4 플러스. 그 다음에 물이랑 OH 마이너스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습니다. 자.
pH만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134쪽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보시면 요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주는 거야. 이렇게 산, 염기.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가 산, 얘가 염기. HF의 짝 염기는 얘죠. 얘. F 마이너스. 자, 얘는 얘 주는 거예요. 산, 염기. 역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줍니다. 산, 염기. 그래서 CN-의 짝산, CN-의 짝산은 HCN 맞네요. CN-는 F-보다 강한 염기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자, 밑에 보시면 HF가 HCN보다 산의 세기가 세대. 이게 센 산이야, 센 산, 강산. 얘는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약산이에요, 약산. 이거에 대한 이거는 강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 강한 염기는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는 F-보다 강한 염기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CN-가 엄청 강한 염기는 아니지만, 지금 F-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강한 염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칸 채우기 좀 해볼게요. 칸 채우기.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H+를 내놓으면 산이고 OH-를 내놓으면 염기인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고 탄산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 나오고요. BTB 용액은 산성은 노란색이고, 자, 페노프탈렌이 무색이고, 염기는 BTB 용액에서는 노초파 파란색이고요.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H+를 주우면 산, 받으면 염기.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다. 양쪽성 물질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루이스 정의에서는 전자쌍을 받으면 산, 전자쌍을 주면 염기가 됩니다. 자,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네.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자, 문제는 풀고 선생님이 지금 다 맞춥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묽은 용액에서 신만 나고요. 산수용액에 전류 흐른다. 모든 금속 아닙니다. 특정 금속, 모든 금속 아니고 뭐 아연이나 뭐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애들, 칼슘이나 뭐 이런 애들. 석회석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 생긴다. 리을은 맞네요. 자, 두 가지 물질의 이온화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두 수용액은 H+ 때문에 공통성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HCl은 아레니우스 산. 이게 물에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aqueous가 물에 녹았다. 수용액이다. 이거 맞네. 둘 다 맞아요. 자, 두 수용액의 특이성을 갖는 이유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음이온이 다르죠. 이거 다 맞습니다. 이거 잘못 읽었네.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죠. 산이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분자 또는 이온이 산이다. 맞습니다.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이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죠.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에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다른 물질에게 비공유 전자쌍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이다. 이게 이제 루이스 산염기 정의죠.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산과 염기 중 한 가지로만 작용할 수 있다. 아니죠. 거꾸로도 오고요. 양쪽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기억내 디귿.
자, 산은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다. 예. 양성자를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루이스 산염기 정인데 아무튼 아레니우스는 아니니까 틀렸죠. 자, 이런 애들은 모두 산이다. 예, 맞아요. 이거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내놓으니까. 얘는 기체 상태에서 염기로 작용할 수 함을 설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 못합니다. 예.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니은만 골라야 되고요. 예, 5번. 자, 정반응에서 이 정반응이죠. 예. 브랜스테드 로리 산 얘가 주죠. 그럼 HCl 쓰는 거야. 역반응인데 얘가 주죠. 네. H3O 플러스. 자, 쌍을 써라. HCl과 짝산 짝염기. 예. 이건 짝염기고 이건 짝산이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H2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산으로 작용하려면 브랜스테드 롤이 산에서는 H 플러스를 줘야 돼. 두 개로 작용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죠. 얘가 주죠. 이렇게. 주죠. 이게 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반응식이다. 가나를 통해 얘가 양쪽성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얘는 염기네요. 얘는 산이네. 맞네요. 예. 가와 다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 일단 가가 아니고, 다에서 짝산짝염기 관계이다. 아니죠. 이 둘은 짝산짝염기 관계가 아닙니다. 요렇게랑 요렇게가 짝산짝염기 관계입니다. 자, 8번. 자, 기준 1. 아레니우스 산이 적당하다. 예. 적당하네요. 예. 기억은 괜찮네요. 기준 2.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라고 하면 가에 포함된 물질은 두 가지이다. 예. 이거 되죠? 예. 요런 애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도 되고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도 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3이 루이스 염기라면 라에 포함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라에 포함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루이스 염기. 예. 이런 애가 루이스 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예. 루이스 염기도 되는 KOH. OH-가 루이스 염기로 루이스 염기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범위가 더 큰 거지 루이스 염기가 아니다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은 기억 니은이고요. 자,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 또는 염기이다. 맞아. 이게 여기에서 얘가 준다로 치자. 그럼 얘는 산, 얘는 염기. 이거는 양성자를 주거나 받는 물질이다. 맞죠? 예. 순수한 물질에서 이거 농도 같다. 이게 자동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같습니다. 여기는 다시 좀 설명하고 앞에 거 설명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